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2025년 7월 31일, 바로 어제죠. 한국 증시 마감 브리핑입니다. 이날 그 한미무역 협상 타결이라는 아주 큰 소식이 있었잖아요. 네, 정말 큰 뉴스였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정말 컸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협상 타결 소식 앞에서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이면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지수가 오르고 내렸다 이걸 넘어서요. 어떤 업종은 웃고 또 어떤 업종은 왜 울었는지 그 이유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진짜 속마음, 뭐랄까 그 미묘할 심리 변화를 같이 따라가 보면서요.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정보, 그걸 찾아드리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장 첫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맞아요. 장 초반에 코스피가 1% 넘게 확 올랐었죠. 이 협상 타결 자체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죠. 네, 그 열기가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0.28% 내려서 3245.44. 근데 또 코스닥은 반대로 0.20% 올라서 805.24로 마감했어요. 네, 맞아요. 아니 같은 이슈인데 어떻게 이렇게 반응이 엇갈리죠?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시장은 합의했다 이 사실 자체보다는요. 그 합의 내용, 그 디테일이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걸 훨씬 더 중요하게 봤다는 거죠. 아, 디테일이요? 네, 전형적인 차별화 장세였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7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좀 이끌었고요. 기관이 그렇게 많이 팔았군요. 네, 이런 디테일 중심 반응은 사실 이번 무역 협상뿐만 아니에요. 금리 발표라던가 기업 실적 발표 때처럼 시장 예상이 좀 엇갈리는 이벤트에서는 늘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장을 읽으실 때 항상 좀 주목해야 할 패턴인 거죠. 알겠습니다. 디테일이 시장 방향을 갈랐다. 그럼 가장 환호했던 쪽, 가장 뜨거웠던 섹터부터 살펴볼까요? 역시 조선 그리고 관련 기자재 업체들이었죠. 네, 그야말로 폭등이었습니다. 폭등. 폭등이요? 네, 그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펀드 조성 소식, 이게 거의 결정타였어요. 아, 그 폰드 소식. 네, 미국 조선 시장에 진출한다거나 협력이 강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그냥 폭발한 거죠. 거기다가 2분기 실적도 좋았거든요. 아, 실적도 좋았고요? 네, 그래서 한화오션 같은 대형주가 13% 넘게 오르고 1승 같은 기자재 업체도 14% 넘게 거의 1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와, 엄청났네요. 조선주 말고 또 좀 예상치 못한 테마가 확 떠올랐어요. 그 남북 경협주요. 아, 맞아요. 이것도 참.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 때문이었죠. 2주 안에 한미 정상회담 열겠다. 이 한마디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요. 이게 바로 지정학적 변수가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사례죠.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 하나만으로 JST 나는 상한가 같고요. 상가요? 네, 29.95%. 그리고 좋은 사람들 같은 관련주들도 말 27% 넘게 급등하고 기대감이라는 게 정말 강력한 동력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있었죠. 한국이 미국산 LNG를 1,000억 달러어치 사기로 한 거예요. 이것도 관련 기업 주가에는 좋았죠? 네, 그렇죠. NK라는 종목이 상한가 29.91% 올랐고요. LNG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무역 긴장이 좀 풀리겠다 싶으니까 화장품, 카지노, 여행주들도 같이 좀 올랐고요. 또 개별 기업 이슈도 있었어요. 퓨리오사 AI가 1,700억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 NEW는 영화 좀비딸 흥행 소식, 이런 것들도 주목을 받았죠. 이야, 정말 각양각색의 이유로 움직였네요. 네, 정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웃은 쪽이 있다면 반대로 좀 실망감이 컸던 쪽도 아주 분명했습니다. 특히 기대를 많이 모았던 자동차 그리고 부품주는 분위기가 좀 싸늘했어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관세가 15%로 결정됐잖아요. 네. 이게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아, 15%? 시장은 더 낮추거나 아예 없애길 바랐던 건가요? 그렇죠. 관세 철폐나 아주 큰 폭의 인하를 기대했던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실망 매물이 막 쏟아진 거죠.
그래서 기아가 7% 넘게, 현대차도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아이고, 자동차 주주분들은 정말 속상하셨겠네요. 네, 사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거죠. 철강 쪽도 좀 비슷했죠. 기존 관세가 그냥 유지된다. 이 소식에 실망하는 분위기? 네, 맞습니다. 세아제강이 8% 넘게 빠지고 포스코 홀딩스도 1.4% 정도 하락했고요. 주요 찰강주들이 다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이 컸던 분야가 2차 전지 쪽 아니었습니까? 네, 2차 전지. 이거는 사실 무역 협상 이슈와는 좀 별개였는데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루머 때문이었죠? 맞아요. 테슬라가 쓰는 그 차세대 배터리 있잖아요. 4680. 그거 공급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투자 심리가 확 얼어붙었습니다. 해보면요. 한미 무력 협상 타결이라는 이 엄청 큰 뉴스 앞에서도 시장 전체가 뭐 일제히 환호하거나 실망한 게 아니라 그렇죠. 각 업종별로 이해득실을 아주 냉정하게 따져서 정말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조선 펀드나 LNG 구매 합의처럼 뭔가 구체적인 수혜가 딱 보이는 분야는 급등했지만 자동차나 철강처럼 기대에 좀 못 미치거나 혹은 2차 전지처럼 별개 악재가 터진 분야는 외면을 받은 거죠. 결국 협상의 디테일, 그 세부 내용이 시장의 명암을 가른 결정적인 요인이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 같습니다. 이런 큰 경제 이벤트가 발표됐을 때 그 헤드라인 뉴스 뒤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게 각 경제 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뭐 투자를 하시거나 관련 산업 동향을 파악하실 때 반드시 좀 고려해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시장은 일단 발표된 합의 내용에 단기적인 유불리, 여기에 즉각적으로 어떨 땐 좀 감정적으로 반응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무역 합의가 앞으로 가져올 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 예를 들면 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협력의 가능성 같은 것들, 아직 시장에 충분히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함의는 없을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탐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